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떠오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도는 이 행성은 하루가 1년보다 길고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자전하죠. 더 충격적인 건 과학자들조차 70년 넘게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우주 최대의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성의 자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느립니다. 적도에서 표면이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빠르게 걷는 사람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반면 지구의 적도는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죠. 게다가 금성은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무려 243일이나 걸리는데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밖에 안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금성의 자전축이 177도나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뒤집혀서 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이상한 회전 때문에 금성에서는 정말 기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금성의 하루가 117지구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1년보다 하루가 짧을 수 있냐고요? 금성이 천천히 역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 두 움직임이 합쳐져서 태양이 다시 같은 위치에 오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결국 금성에서는 1년의 일출을 딱 2번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대 천문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금성만 홀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천왕성도 옆으로 누워서 굴러가긴 하지만 금성처럼 완전히 반대 방향은 아니죠. 이 발견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금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나온 이론은 거대한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약 40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시기에 화성 크기만한 거대한 천체가 금성과 정면 충돌했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금성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는 겁니다. 초기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이 가설을 뒷받침했어요. 충분히 큰 물체가 적절한 각도로 충돌하면 행성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메젤란 탐사선이 금성 표면을 레이더로 정밀 관측했을 때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에 거대한 충돌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금성의 표면은 비교적 젊어 보였고 나이는 약 300만 년에서 600만 년 정도로 추정됐죠. 만약 정말로 행성을 뒤집을 만큼 거대한 충돌이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궤도를 도는 잔해나 내부 구조의 이상, 지각 조성의 변화 같은 거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발견으로 충돌 이론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1997년 파리 천문대의 알렉상드르 코리아와 자크 라스카르가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대기조수 이론이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금성은 거대한 충돌체에 맞은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수십억 년에 걸쳐 대기와 태양의 조성력이 점진적으로 회전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금성의 대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겁거든요. 지구보다 93배나 더 밀도가 높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이 엄청나게 두꺼운 대기를 가열하면 낮 쪽에 거대한 대기 팽창이 생기는데 이게 마치 지구의 바닷물 조수처럼 작용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금성의 대기는 초회전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행성 자체는 243일에 한 바퀴 도는데 대기는 고작 4일 만에 금성을 한 바퀴 감싸버립니다. 엄청난 속도 차이죠. 이 빠르게 움직이는 대기가 행성 표면에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행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태양도 금성의 단단한 지각에 중력 조석을 가하거든요. 이 힘이 암석 표면 자체에 돌출부를 만들어내고 이것도 회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수십억 년 동안 작용하면서 금성의 원래 회전을 점점 느리게 만들었고 결국 완전히 멈춘 다음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리아와 라스카르의 시뮬레이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조석 역전 과정이 단순히 가능한 게 아니라 금성 같은 조건의 행성에서는 거의 불가피하다는 거였어요. 태양에서 0.72 천문단위 거리에 있고 이렇게 밀도 높은 대기를 가졌으며 지구의 달처럼 회전을 안정시켜줄 큰 위성이 없다면 말이죠. 이 과정은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됩니다.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이 걸리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금성은 여러 단계를 거쳤을 거예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회전하다가 점점 느려지고 한동안 거의 회전하지 않는 상태로 태양과 공명에 잠기고 마지막으로 역방향 회전으로 전환됐을 겁니다. 이 이론은 충돌 이론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재앙적인 사건을 가정할 필요도 없고 현재 금성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 힘만으로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거의 결정론적인 과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론으로는 왜 금성의 자전이 지금처럼 느린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모델에 따르면 금성은 결국 동기자전 상태에 도달했어야 했습니다. 마치 달이 지구에 대해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것처럼 금성도 태양에 대해 한쪽 면만 보여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천천히나마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01년 행성과학자 알레시오 갈로가 놀라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금성의 현재 자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조성력 사이의 완벽한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태양의 중력이 만드는 단단한 조수가 금성을 동기회전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힘은 달이 지구에 고정된 것과 같은 원리죠.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열로 가열된 밀도 높은 대기가 만드는 대기 조수가 금성을 역행 방향으로 더 빠르게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낮 쪽의 대기 팽창이 태양 금성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이게 행성의 자전과 대기 관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불균형이 토크를 만들어내고 행성을 역행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단단한 조수는 한쪽으로 끌어당기고 대기 조수는 반대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금성의 현재 자전은 바로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룬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 이론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금성의 자전이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대기의 밀도나 조성, 바람 속도가 변하면 이 균형점도 달라지고 그러면 금성의 자전 속도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십 년에 걸친 정밀 관측으로 금성의 자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자들은 더 정교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이론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10년간 수행된 더욱 발전된 시뮬레이션들은 충격과 조수가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쿄 대학의 카노 스기야마가 흥미로운 혼합 이론을 내놓았어요. 금성이 형성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게 회전을 완전히 역전시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 충돌이 원래 회전을 극적으로 늦췄고 금성을 매우 느린 회전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느린 상태가 대기와 태양 조수의 영향을 훨씬 더 받기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충돌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회전을 아마도 초기 지구처럼 며칠이나 몇 주 정도의 주기로 늦춘 거죠. 그러면 대기 조수와 태양 조수가 수백만 년에 걸쳐 나머지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회전을 역전시키고 현재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결합된 이론은 관측 결과를 훨씬 더 잘 설명합니다. 충돌이 금성이 쌍둥이 행성인 지구와 달리 왜 이렇게 천천히 도는지를 설명해주고
조수는 역행 역전과 동적 평형을 설명해 주는 거죠.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구 질량의 0.3배에서 0.5배 정도 되는 물체가 비스듬한 각도로 충돌하면 금성의 회전을 크게 늦추면서도 행성을 파괴하거나 대기를 벗겨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돌로 생긴 잔해는 임시로 달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금성으로 다시 떨어져서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죠. 금성의 느린 역행 회전은 기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에서는 코리올리 효과가 대기 순환을 지배하거든요. 이 효과가 서풍 제트류와 극지방 제트기, 열대성 저기압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금성에서는 한 바퀴 도는데 243일이나 걸리니까 코리올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금성의 대기가 그 특별한 초회전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이유예요. 코리올리 힘이 대기를 여러 순환세포로 나누지 않으니까 대기 전체가 하나의 가속된 고체처럼 회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기파가 각 운동량을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운반하면서 말이죠. 느린 회전은 열 분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에서는 회전이 열을 낮과 밤 사이에 고르게 분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금성에서는 하루가 몇 달씩이나 되니까 당연히 낮 쪽과 밤 쪽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금성의 표면 온도는 거의 균일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적도든 극지방이든 모두 약 464도 정도로 일정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극심한 온실 효과와 대기 순환에 있습니다. 밀도 높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가두기 때문에 밤쪽도 뜨겁게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도에서 시속 360km로 강풍이 열을 극지방과 낮에서 밤으로 끊임없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느린 회전은 금성의 지질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빠른 자전이 액체 핵의 다이나모 효과를 통해 자기장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금성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자전 때문에 이 행성은 중요한 글로벌 자기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도 너무 천천히 회전해서 다이나모에 필요한 대류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보호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이 수십억 년 동안 금성의 대기를 침식시켰을 겁니다. 행성이 과거에 가졌을 수도 있는 물을 벗겨내면서 말이죠. 이 대기 침식 과정은 회전이 느려지면서 가속화됐을 수 있고 재앙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져 금성을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에서 독성 지옥으로 변화시켰을 겁니다. 금성은 계속해서 천천히 역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여전히 그 격동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충돌이 금성을 뒤집었을까요? 아니면 끈질긴 대기 조수가 수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순환을 뒤바꿨을까요? 아니면 둘의 조합일까요? 재앙과 필연성 사이의 우주적 춘말이죠. 답은 표면 아래 20km에서 30km 지점, 황산 구름 깊숙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는 온도와 압력이 이산화탄소가 중간 상태로 존재하는 조건이거든요. 아니면 표면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묻힌 고대 충돌체의 흔적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40억 년이 지나도 여전히 구분 가능한 우주의 지문처럼 살아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금성의 심연으로 탐사선을 보내서 중력장과 내부 구조, 자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전까지는 금성은 계속해서 뒤로 돌면서 우리의 확신에 도전하고 행성을 지배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 우리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지를 상기시켜 줄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